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또 이렇게 아침이 시작됩니다. 6시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제가 1교시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 플러스 보너스 2교시가 있어요. 7시 반 정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시간 되시면 들어주시면 되고요. 뭐 특별 배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교시에. 일단 여러분 또 아침이 또 이렇게 밝아오는데 몸을 움츠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활짝 피고 체조도 하고 시원한 냉수도 한 잔 마시고 해서 몸에 있는 세포를 깨워야 돼요. 깨워야지만이 여러분이 또 에너지를 또 흡입할 수 있는 겁니다. 흡수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런데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좀 위험하더라도 나오셔야 합니다. 저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찬물에 냉수 마찰 하고 여러분들께 앞에 서는 겁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독감 유행이라고 하니까 독감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또 많이 확진되더라고. 또 코로나 또 이제 판치고 있네. 하여튼 지금 이 시간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두 얼굴이 있어. 시간에 두 얼굴. 어떤 얼굴이 있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가장 현명한 시간은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가장 명예로운 시간은 뭐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봉사 많이 하시죠? 그게 명예로운 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럼 가장 미련한 시간이 뭐냐? 사소한 일도 처리하지 못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 같아. 가장 떳떳한 시간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가장 분한 시간은 뭐냐? 모욕을 당하는 시간이라고 하죠. 가장 비굴한 시간은 변명을 늘어놓는 시간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너무 변명이 많아. 주위에 비굴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비굴한 시간들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한편으로 좀 짜증나기도 하고 좀 실망도 많이 가져요. 말 많고 변명 많은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어울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겸손한 시간은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낭비하는 시간은 방황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시간은 규칙적인 시간이라고 하죠. 가장 억압받는 시간은 죄를 짓고 쫓기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장 파렴치한 시간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시간이라고 하죠. 절대 여러분들 파렴치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가장 쓸모없는 시간은 무사 안일한 시간이라고 하죠. 가장 불쌍한 시간은 구걸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은 사소한 시간을 활용하여 얻은 시간이라고 하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가장 소중한 시간은 뭘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저의 이야기를 듣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일 겁니다. 좀 오버했나?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하자고요. 함께 하면서 한 10년만 같이 해. 10년만 트레이닝 되고 훈련 돼봐요. 여러분의 멘탈은 내가 초특급 티타늄만큼 멘탈이기 때문에 어떤 강철보다도 더 강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주가 계속 빠지고 힘들고 하필이면 하락장 때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는데 이것도 다 보면은 여러분 훈련하라고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면서 투자를 하겠지만은 또 상승장도 와요. 또 상승장 옵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날아다닐 거야. 또 하락장 또 옵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인생사.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 때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하고 훈련되면은 상승장 때는 또 여유 있고 그때 가서 또 여러분들 수익 내세요. 또 하락장 들어가서 또 열심히 또 멘탈 관리하면서 또 꾸준하게 모아가지고 상승장 때 완전 불장 때 그때 가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해도 되니까 너무 조급함만 갖지 마세요. 하여튼 여러분들 다 잘 될 겁니다. 한번 더 삼성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그 품질 강화를 위해서 MX 그 사업부 내에 그 AP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 솔루션 개발팀을 신설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어요. 15일 관련 업계에 보면은 삼성전자는 MX 사업부 내에 AP 솔루션 개발팀을 신설했고 최원준 그 MX 개발 실장이 총괄하는 그런 구조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최 부사장은 과거에 퀄컴에서 무선 칩셋 개발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결론은 퀄컴 출신인가 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그 AP 개발은 DS 부분의 그 시스템 LSI 사업부 내에서 AP 개발실에서 전담하고 있어요. 전담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 그 MX 사업부 내부에서도 그 AP 솔루션 개발팀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그 아주 묘한 구도를 지금 연출하고 있답니다. 묘한 구도. 어떤 연출인지 궁금한데요. 이렇듯 삼성의 이 같은 조직 구상은 결국 스마트폰 품질 강화를 위한 그 AP 최적화 과정의 일환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어요. 초창기 갤럭시 폰에 적용됐던 엑시노스는 좋은 점수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들어선 그 최적화 등이 있어서 일부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힘들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뭐 실수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지. 이에 이제 내년 초에 나올 차기 플래그십 폰이 있어요. 갤럭시 S23에 퀄컴 AP가 전량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갤럭시 폰을 자체 AP 확대를 위한 도구가 아닌 실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한 완성도 있는 제품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 노태문 그 MX 사업부장도 올 초에 갤럭시 Z 폴드 퍼하고 플립 퍼 그 언팩 기자 간담회에서 갤럭시 폰에 맞는 자체 AP 개발을 위해서 여러 파트너들과 협의 중이다. 그렇게 언급도 했습니다. 이번 MX 사업분의 그 AP 솔루션 개발팀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는데, 업계 관계자도 그래요. 아직까지는 관련 팀의 정확한 롤은 알 수 없지만은 갤럭시 폰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아주 좋은 의미인 것 같아.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니까 그 애플하고 중국폰 사이에서 낀 우리 삼성전자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관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만들었어야 돼요. 이 AP 솔루션 아주 중요하거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지. 언제까지, 뭐, 퀄컴 칩을 써가지고, 해야겠습니까? 우리 자체 칩으로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도 좀 새롭게 좀 업그레이드 하든지 해가지고 했으면 좋을 텐데. 애플 봐봐. 애플이 진짜 OS 하나 가지고 완전 제대로 빨대 꽂고 있잖아요. 우리 삼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난리잖아요. 지금 뭐 경기 침체 온다고 난립니다. 저 경기 침체 상황이 안 좋다. 내년에 그 사업 기획과 경영 현안 등을 논의하는 삼성의 올 하반기 그 글로벌 전략 회의가 현재 위기감 속에 시작이 됐어요. 매년 하반기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랑 고물가 등 이런 대형 악재에 맞서가지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만큼 가전이나 반도체 등 핵심 사업의 그 CO2나 타겟책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올해도 직접 참석은 안 한다. 원래 예전부터 뭐 아버지 분도 그렇고 할아버지 분도 그렇고 참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임원 인사랑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온라인 화상회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어요. 내년에 사업 구상에 들어갑니다. 매년 6월하고 한 12월에 열리는 글로벌 전략회의는 한 해 동안에 그 성과를 공유를 하고 향후의 목표, 그런 전략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룹니다. 굵직한 현안을 다뤄가지고 DX 부분에서는 전사 및 MX 사업부가 이날 첫 회의를 갖는데 16일은 영상 디스플레이하고 생활가전 그쪽 파트가 이제 회의를 이제 진행을 하는가 봐요. 이 DS 부분은 22일 날 그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그 삼성전자 대표이사인 한종희 그 부문장하고 경계현 사장이 이제 각각 회의를 이제 주재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회장이 지난 10월 27일 회장 취임 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글로벌 전략 회의에도 대표이사 중심으로 열리는 부문별 회의인 점을 감안해가지고 올해도 참석하지 않고 그냥 사후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하반기 글로벌 전략 회의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재무 건전성 확보나 비용 절감, 프리미엄 제품 강화 전략 등이 논의될 것으로 현재 전이되고 있죠. DS 부분은 내년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 그 악화 파고를 넘어가지고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로 총력을 쏟고 있는 그 파운드리 사업의 그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니까 삼성이 3, 4분기 D램 매출은 전분기 대비 34% 정도 급감을 했어요. 시장 점유율도 43%에서 40%로 떨어졌고, 삼성은 그 메모리 사업의 인위적인 감산 없이 내년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미터급의 그 D램 양산에 나서는 등 위기의 투자를 강화해가지고 이제 후발주자들과 이제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죠. 그 파운드리 사업은 올해 6월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한 3나노미터 있죠. 이 공정 등 초미세 공정 등 이쪽 수율 개선에 주력을 해가지고 세계 1등 아직까지는 뭐 대만이죠. 뭐 TSMC가 하여튼 그 TSMC 추격을 목표로 이제 새 판짜기를 노리는 것 같아요. 새 판짜기. 그 각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이런 투자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예정한 투자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으로 보이고, DX 부분은 수요 침체 장기화로 쌓이는 가전과 TV, 스마트폰 재고를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 같아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프리미엄 가전 위주 판매 전략을 앞세울 것 같은데, DX 부분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각종 비용 절감 대책안이 담긴 비상경영체제 전환 그 공지문을 올려가지고 비상경영체제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례 없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의 이후에 이 회장이 최종 검토를 거쳐가지고 아주 강도 높은 그런 경영쇄신책이 뒤따르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강도 높은 경영쇄신책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여튼 요즘은 난리야 난리. 지금 그 D램 시장이 또 혹한기 또 온다고 난리니까 지금 아주 심각하다. 삼성전자도 좀 이리저리를 지키긴 했는데 몸을 약간 웅크리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감산을 결정한 이 D램 기업들은 내년 D램 출하량 증가폭이 역사상 최저를 기록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한답니다. 그 내년 초까지는 반도체 겨울이 올 거다. 그런 분석이 있어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올해 3분기 글로벌 D램 매출이 175억 4,800만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직전 분기 249억 8,400만 달러 대비했을 때 거의 30% 정도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수요 감소세가 이어지다 보니 이 D램 시장의 혹한기가 이제 본격화됐다는 분석인데, 전 세계적인 그런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하여튼 IT 제품 수요가 이제 급감하니까 D램 업황도 올해 내리막을 걸어요. 그러다 보니 10월 PC D램 가격 하락에 이어서 11월부터 서버 D램 가격 하락폭도 이제 확대 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D램 매출이 전반적으로 줄다 보니 대기업의 매출 역시 줄어듭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71억 3,3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34% 줄었고요. 하이닉스는 전분기 대비 25% 감소해서 52억 4,600만 달러, 미국의 마이크론은 26% 정도 감소해서 43억 5천만 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시장 점유율 싸움에서는 이리저리를 지키던 삼성이 크게 주춤을 했는데, 3분기 삼성전자 D램 시장 점유율은 40.6%로 직전 분기 대비 2.8%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29.9%, 같은 기간 1.8%포인트 늘었고, 마이크론 역시 24.8%, 1.2%포인트 상승을 해요. 이렇게 D램 한파를 맞은 메모리 기업들이 이 같은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산을 통해서 생산량 조절에 나서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그 지난 10월이죠. D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그 레거시 공정 제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웨이퍼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이크론도 역시 지난달 웨이퍼 투입량을 직전 분기 대비 20% 줄여가지고 이후에도 추가로 감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규 설비 투자 규모 역시 줄였는데, 하이닉스는 올해 대비 내년 설비 투자 규모를 한 50% 줄이고, 마이크론 역시 전년 대비 투자를 한 50%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 D램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은 감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던데, 이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 늘어난 그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움직임이겠죠. 움직임이지만 일각에서는 혹한기를 버텨서, 혹한기를 버텨가지고 회복기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그런 해석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야, 어려울 때 버텨.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성수기 올 거야.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돈 벌어보자. 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감산에 따르니까 내년 D램 출하량 증가폭이 한 9% 정도 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재고를 포함한 수치로 생산량 기준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D램 생산량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산 물량이 조절되면서 D램가는 내년 중반기 회복세에 접어들 것 같고, 메모리 여팡 반전은 내년 2분기 정도 시작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증권사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꼼짝없이 D램 겨울이 이어지는 거예요. D램 겨울. 4분기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 전망이 어두운 이유인데, 최근에 한 달간 증권사 추정치 보면은 삼성의 4분기 매출액이 7조 9,26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또 SK하이닉스의 경우 최대 2조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적자 전환할 것 같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현재 D램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전반의 재고 수준이 높아가지고 올해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각 기업이 각각의 전략을 앞세워서 잘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힘든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고 앞으로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삼성도 잘 버텨서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있어. 노무라 증권이 코스피 지수가 내년 한 2750까지 간답니다. 2750까지는 간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14일 날 보니까 노무라 증권에서 그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중앙은행 금리 인상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 한국의 경기 민감 산업이 부진하고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 등 각종 악재들이 내년에 2분기에 해결되면서 이제 코스피가 반등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실적 하향세가 내년 2분기 바닥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노무라는 내년 1, 2분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제히 해결되는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다, 그럽니다. 변곡점. 그래서 내년 코스피 목표치는 2,750으로 제시했고요. 미국이 내년에도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을 해서 목표가를 산출했어요. 노무라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급등 문제가 해결될 경우에 2024년까지 주가 회복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뭐 전기차, 석유화학, 철강을 그 선호업종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반도체는 내년 2분기 업황이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을 해요. 철강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는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했고, 뭐 삼성전자, LG엔솔, 기아, 한국, 항공우주 이렇게 뭐 최선호주로 꼽혔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가장 최선호줄 거예요. 어려울 때 잘 버티다 보면은 또 좋은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슬픔만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옵니다. 어려울 때 잘 버텨봅시다. 멘탈 잘하면서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1교시 하고 나중에 쉬다가 한 7시 반 정도에 다시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보시고요. 출근할 때 듣고 출석 댓글 꼭 달아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화이팅!